책 읽고 유튜버라고 존승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유튜브를 해서 유튜브로 뭐 수익화를 하고 돈이 되고 뭐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이런 기대 자체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게 망상이고, 그 유튜브로 수익화를 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보통 얘기할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유튜브로 뭐 얼마를 벌었다. 근데 그런 영상을 찍는 사람들 누구도 평범하지 않아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만약에 그런 정말 성공을 만들었다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운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일단 그 운이라는 건 절대 복제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만약에 평범한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뭐 진짜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다면, 일단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운이라는 게 따랐는데, 운이라는 건 복제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설득했던 사람이 주원규 PD예요. 주원규 PD의 수업을 클래스 101에서 저도 들었는데,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본인 정도의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본인은 본인을 되게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원규 PD는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밑바닥 개미들이 뭐 그런 반짝이는 대형 유튜버들을 흉내내면서 마치 우리가 그런 반짝거리는 규모 경제의 일부처럼 흉내를 내려고 하면 할수록 복잡한 편집 기술을 쓴다거나 뭔가 되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뭐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잘 만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기도 어렵고 지속하기도 어려워질 거다. 자, 그러면 도대체 개미들이 유튜브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봐봐요. 요즘에 저는 유튜브에 심지어 썸네일도 안 만들어요. 왜? 내가 썸네일을 만들었는데 되게 열심히 나는 공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썸네일을 만들었어. 근데 시간을 썼다는 건 사실 이 자체가 비용이라는 거죠. 나는 유튜브 썸네일을 만드느라고 이 시간을 썼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됐는데, 내가 비용이 추가돼서 그럼 나한테 그만큼 그게 뭔가 그 결과값으로 돌아오냐? 근데 썸네일을 내가 만들었어도 그거랑 조회수랑 크게 상관이 없어. 그럼 썸네일을 도대체 왜 만드냐는 거야. 그리고 게다가 요즘에는 너무 반짝거리는 유튜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썸네일이 없는 게 더 좋은 전략일 수 있겠다. 봐봐요. 똑같은 결과를 얻거나 비슷한 결과를 얻을 거라면 내가 시간이거나 비용이거나 에너지를 적게 들이는 게 사실은 적은 노력으로 뭔가를 내가 어떤 그 아웃풋을 내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는 거죠. 이건 제가 멘토님한테 배운 전략이고, 처음부터 저희 멘토님께서 유튜브를 알려주실 때, 유튜브를 하라고 처음에 알려주실 때 그냥 카메라 켜고 내 얘기하고 카메라 끄고 바로 업로드, 이런 식으로 저는 배웠어요. 근데 저도 제 수강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하라고 알려주고 있고, 이렇게 유튜브를 해서 그 유튜브가 심지어 뭐 300개가 되고 400개가 되고, 그리고 구독자가 500명 정도의 남짓의 어떤 구독자를 가지고 또 거기에서 인바운드가 들어와서 여기서 어떤 그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막 뭔가 이렇게 반짝거리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규모 경제의 대형 유튜버를 흉내낸다는 건 내가 그 사람들하고 경쟁하겠다는데, 경쟁하겠다는 뜻인데 우리는 그런 대형 유튜버가 아니라는 거. 주제 파악을 하면 그럼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시작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유튜브가 어떤 형태인가 보면 그냥 이렇게 좋은 수처럼 카메라 켜고 얘기하고 영상 저장해서 유튜브 업로드하고 뭐 제목 만들고 이 정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완벽하려고 해. 지그지글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You don't have to be great to start. You have to start to be great. 봐봐요. 시작하기 위해서 위대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너는 반드시 시작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주제에 막 처음부터 되게 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고 한 번도 안 해본 걸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비합리적인 기대치를 자기 자신에게 가지니까 오히려 시작이 되게 어려워진다. 자, 유튜브를 도대체 왜 해야 되냐. 돈을 벌려면 창의력이 필요하고, 창의력이 있어야 돈을 번다. 게다가 작은 돈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큰 돈을 벌 때는 이 구조를 변경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 없을 거예요. 요즘에 너무 유튜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AI한테만 물어봐도 이런 걸로 뭐 주르륵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쉽게 얻다 보니까. 근데 그 돈 되는 창의력이라는 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 창의력이라는 것 자체가 모호하고, 도대체 그 돈 되는 창의력을 하려면 내가 뭘 어떻게 해봐야 되나? 봐봐요. 이런 키워드를 내가 입으로 구호를 외친다고 돈 되는 창의력을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창의력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내가 흉내 낸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이거 해서 돈 벌었고 성공했다더라 라를 내가
흉내내고 따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써봄직한 자원, 우리가 해봄직한 거는 내 안에 있는 걸 꺼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 강점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건 뭐고, 내가 위크 포인트는 뭔지를 꺼내볼 수 있는 도구가 유튜브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남의 유튜브를 보고 이렇고 저렇고 뭐 평을 하고 여기에 악플 다는 거 되게 쉬워요. 근데 딱 3분짜리 쇼츠 하나만 찍어보면 이걸 하는 게 쉽지 않구나를 깨닫게 될 거야. 근데 유튜브에 누가 와서 제일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아요? 유튜브 한 번도 안 찍어본 소비자들이 가장 말이 많아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본인들은 이 가늠조차 잘 안 되거든. 그래서 뭐 유튜브 채널이 이렇고 저렇고 말은 많은데, 아니 말은 많지만 그래봤자 거기에 댓글 다는 본인은 소비자라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는 오직 자기 앞에 어떤 편리성을 쫓고, 소비자는 오직 자기 앞에 어떤 이기심을 쫓고, 소비자는 오직 자기의 어떤 그런 만족을 쫓는 사람들이고, 소비자한테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소비하는 행위로는 절대 창의력이 안 생긴다고요. 내가 아무리 유튜브를 많이 봐도 3분짜리 하나를 찍어보는 게, 예를 들어 30시간 정도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 3분짜리 하나를 찍어보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유튜브가 이렇고 저렇고 누구도 발언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유튜브를 하면 첫 번째 얻어지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고, 내가 써볼 수 있는 자원이 뭔지 자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 하나. 그리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거는 변화를 다루는 어떤 그런 능력인데, 변화를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에 대한 능력인데, 리더십이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리더십하고 상관없는 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리더십에 분명히 변화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어. 그죠?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단 말이야. 변화가 누구나 인간이라면 그 변화라는 게 우리의 기본값이고,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변화라는 키워드를 리더십이라는 키워드에서 되게 중요한 속성 한 가지가, 어떤 성공한 리더들한테 공통적으로 물어봐요. 그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자기 인식 능력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자기 인식 능력이라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창의력도 나에 대해서 아는 거고, 리더십에서 이야기하는 그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뭔가를 물어보면 자기에 대한 인식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돈도 벌고 성공했어. 남들이 봐서는 너무 잘 나가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삶을 들여다봤을 때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가? 공허할 수 있어. 왜?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아니라 외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를 쫓다 보니까 내가 살고 싶던, 내가 원하던 삶의 방향과 어느 순간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결과들을 손에 쥐고 있어도 내 안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그 본질적인 삶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면 여기에서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지 않고는 창의력이라는 걸 올바로 꺼내볼 수 없고, 창의력이라는 걸 올바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없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많은 성공과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다고 해도 나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삶에는 반드시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거는, 이거는 우리 멘토님께서 되게 항상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333 법칙을 항상 지켜라라고 하세요. 이게 333 법칙이 뭐냐면, 예를 들어 유튜브 보고 뭐 책도 읽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것저것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되는 걸 많이 해도 본인 인생의 변화는 없을 거야. 왜 변화가 없을까? 변화라는 거는 나한테 뭔가 불편한 자극을 주는, 생각할 거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믿음을 깨부시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나한테 일어나거나, 내가 이전까지 이게 옳아라고 믿고 있던 내 믿음을 파괴하는 어떤 사건이든 어떤 질문이든 뭐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한테 자극을 줘야 우리가 생각이라는 거라고, 자극이 들어와야 내가 나한테 질문이라는 거라고, 자극이 들어와야 내가 변화라는 게 나에게 필요하구나를 생각해 보는데, 그런 것들 없이는 우리가 내 스스로 변화를 의도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이런 자극과 불편과 변동성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 변화를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 왜? 변화는 불편하고 변화는 불안하고 변화는 두렵고 변화는 불확실성이 꽉 차 있거든.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유튜브 통해서 예를 들어 내가 솔직하게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어떤 끝점의 부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그 진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는 아무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한테 진짜 자유가 보장된 플랫폼이 유튜브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원한다고 하지만 막상 그 자유가 내 앞에 주어지면 실제로 나는 그 자유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 그 자유에 대한 내가 어떤 선택과 자유에 대한 책임과 자유에 대한 어떤 아무것도 제약이 없는 그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과 아무것도 나한테 제한된 것이 없는 어떤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어떤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상태를 내가 겪어 나가기가 되게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뭔가 나한테 약간의 그 틀을 정해주는 상태를 우리 대부분은 편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유튜브인데 유튜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함의 본질적인 속성을 추구하고 본질적인 속성을 표현해 볼 수 있는 이 도구가 유튜브라는 거예요. 자, 자기 인식 능력이 약한 사람들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맞지 않는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되게 자유가 중요한 사람이야. 근데 어떤 일에서 나한테 금전적인 보상과 이득과 뭐 혜택은 있어. 근데 이 일에 들어가서 내가 시간을 쓰고 이 일에 들어가서 내가 그 일을 하면 내 자유를 앗아가. 그러면 자기 인식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금전적인 보상과 혜택을 준다 해도 이 일을 포기할 수 있어요. 이게 나한테 아무리 많은 어떤 부와 이게 아무리 나한테 어떤 위상과 명예를 준다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내 우선순위 가치와 이게 맞지 않아. 그럼 그 일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근데 자기 인식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 가치와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들어가서 또 본인 나름대로 시달리고 아니면 그 일에 들어가서 본인이 뭔가를 하면서 아니면 놓쳐버린 기회가 있어. 그 놓쳐버린 기회에 대해서 내가 그걸 했더라면 어땠을까를 끊임없이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그러니까 그걸 선택해도 여기에 대한 불만족이 있고 선택하지 않아도 그걸 했더라면 어땠을까를 끊임없이 갈등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자기 인식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게 결국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타인의 가지고 있는 강점은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고 내가 해봄직한 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근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꺼내서 들여다보고 이걸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를 고민할 수 있으려면 내가 뭘 가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찾는데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경험과 스토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가장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유튜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유튜브는 대부분 잘 모르는 되게 중요한 어떤 기능이 있는데 자기 자신과 셀프 톡을 하다 보면 내가 옛날에 갖고 있던 상처들을 꺼내서 들여다보게 되고 옛날에 이게 상처인지 몰랐는데 이게 상처였어. 그러면 이런 얘기를 꺼내서 내가 표현하다 보면 예전에 내가 갖고 있던 상처들이 옅어지고 그런 상처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거를 꺼내지 않는 건 아닌데 나도 모르고 있던 그 안에 골마 있는 상처와 안에 골마 있는 아픔과 그런 것들이 다 사람 각자마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꺼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건 더 이상 그게 나한테 상처가 아니라는 거고 더 이상 그게 나한테 아픔이 아니라는 거고 더 이상 그게 나를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튜브라는 도구를 평범한 사람들이 했을 때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혜택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걸로 통해서 어떻게까지 내가 새로운 기인으로 연결이 될지, 새로운 기회로 연결이 될지, 이걸로 통해서 내가 무엇으로 연결될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걸 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손실은 사실 되게 명확하죠.
뭐 약간의 시간을 잃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영상을 찍었을 때 뭐 지인들이 내 영상을 보고 나한테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말을 한다거나 내가 지인들한테 이전까지 한 번도 내가 그런 얘기를 꺼낸 적이 없는데 뭔가 나에 대한 그 진실을 드러냄으로써 내가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건 꺼내서 내가 드러내보면 사실은 별게 아닌데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스스로에게 더 두렵고 아니면 스스로에게 그게 더 상처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유튜브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이고 또 그리고 내가 살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내가 세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이타적인 도구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그 사람이 내 영상을 보고 나는 그 사람한테 굳이 그렇게까지 뭐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누군가에게 나의 목소리를 꺼내서 그 사람에게도 뭔가 내가 의도와 상관없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용기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런 뭔가를 나눠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좋은 도구가 유튜브다. 그래서 내가 나라는 사람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특히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특히나 유튜브를 계속 지속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본인하고 그 셀프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하고 부정적인 셀프톡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주은숙? 항상 주은숙은 주은숙하고 얘기할 때 본인을 칭찬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타인에게는 되게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되게 뭐 칭찬을 나누거나 이런 일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은데 나한테는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참 인색하고 참 야박한 사람이었어요. 뭔가 했을 때 뭐 내가 되게 노력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운이 좋았겠지라고 되게 인정하지 않고 아니면 내가 뭔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뭔가 이 하나의 실수로 마치 내 인생이 뭐 끝나기라도 한 것처럼 되게 가혹하게 몰아붙이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나랑 대화를 하면서 내가 마치 나를 타인인 것처럼 스스로에게 뭐 뭔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나와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듯이 나와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가 유튜브다. 그래서 뭐 유튜브를 하고 안 하고는 사실 각자 개인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인생에서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상승 국면의 노출을 제외하고도 그 외적으로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아니면 내 삶을 돌아보는 그런 관점에서도 그리고 타인에게 내가 이득을 나누는 어떤 이득과 혜택을 나누는 면에서도 정말 쓰임 있는 도구가 유튜브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의 강점과 나의 차별점과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는 나 자신과 진솔한 대화를 해본 적이 있나? 만약에 내가 그런 대화들을 나와 해본 적이 없다면 뭐 비공개로 하는 건 사실 추천하지 않기는 하지만 비공개로라도 내가 나와 이런 대화를 나누는 어떤 그런 유튜브의 여정을 시작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오늘 영상은 유튜브가 평범한 사람들한테 왜 필요한지 유튜브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나눴고 각자 근데 시작하기 전에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은숙의 영상을 보고 왜 평범한 사람들이 유튜브를 해야 되는지 오늘 그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는 거. 이 정도로만 영상을 시작해봐도 되게 좋은 시작일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